안녕하세요. 위조하우징 한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 15년 정도 된 회사고요. 경량 철골 쪽, 그 다음에 목조주택, 다양한 평수와 같이 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건축주분이 효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어머니 위주로 다 집을 지은 집이라서 어머니를 위한 집이라는 걸 다 묻어 나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평수는 28평 정도 되고요. 가로가 13m, 세로가 한 7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4.8m 정도 되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이 지금 3m 밑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바로 밑에가 논인데 여기는 3m 한 50 정도 올렸고요. 저기 왼쪽 편에 한번 보실래요? 왼쪽 편 도로잖아요. 저기가 한 2m 정도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똑같이 맞춰서 이제 차들이 언제든지 여기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토목을 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여기에 아궁이 하나 올릴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유튜브를 보고 똑같이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서비스를 해드려야죠. 이거를 어떻게 돈을 받아요? 이 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대부분 뭐 1m, 1m 해드려요. 근데 이제 건축주분께서 여기 이제 김장도 할 수 있잖아요. 김장도 할 수 있고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넓으니까. 예, 이 서비스입니다. 여기는요, 지하수하고 상수도가 같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시골에 보면은 지하수하고 상수도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렸고, 여기 보면 상수도가 있는데요. 상수도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따로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야 고장이 안 나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벽 두께는 250이고요. 그 안에 50mm 아연각갈이 들어가고, 그 바깥에는 12mm 내수화판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경질 우레탄 폼 중부련. 요즘에는 그거 없으면은 준공이 안 나요. 그래서 경질 우레탄 폼을 썼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260T 리얼 질커로 했고요. 제가 그 위에다가 30mm 정도 더 쌓아드렸습니다. 외장재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세라믹 사이딩인데 이제 하부는 약간 어두운 계열, 상부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계열로 했는 이유가 비가 오면은 하부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많이 껴요. 하부가 어두운 이유는 관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청소하기도 좋고 표시도 많이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하부는 좀 어둡게 했습니다. 이 집에 포인트를 루버로 제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제 시골에 가면은 대부분들 이제 대창 있는 데는 항상 이게 바깥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렇게 서비스로 루버 강판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장재가 저도 좀 특이한 걸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특히 외장재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세라믹으로 하고 다른 기타 자재를 하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세라믹만큼 아직까지 좋은 제품을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썬룸입니다. 한 2.5m 정도 이게 해가지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으로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폴딩 도어로, 여기는 반폴딩, 여기는 전체 폴딩 해서 허가를 내서 직접 한 거예요. 아직까지 폴딩이 주문이 아직 안 와가지고 못했는데 나중에 폴딩 오면은 이제 폴딩 시공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가 높죠. 안쪽에서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요 바깥에 나와서 이제 식구들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열관리 도어 방화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소대가 있는 이제 문을 했습니다. 원래 문은 1000이고요. 외소대까지만 1200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게 까만색이었는데 이제 고객분이 까만색이 보기 싫다고 해서 저희가 템바보드를 사가지고 직접 시공을 해드린 겁니다.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중부 1지방 단열 기준에 맞춰서 열 관리율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집의 구조는요, 복도형 구조고요. 방 3개에 다용도실 하나,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제가 거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청구 높이는 2,900이고요. 청구는 우물천장으로 했고, 이 보시면은 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많은 이유는 어머니 밤이라도 잘 걸어 다니시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문은 KCC 제품으로 했고요. 이중창이고요. 중부 1지방 단열 기준에 맞춰서 한 거고요. 원래는 이 창이 없었어요. 이 창이 없었는데 바람이 복도를 해서 높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람이 안 불어서 답답했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와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창문을 하나 여기 내준 거거든요. 바닥 난방은 습식으로 했고요. 강마루로 한 제품이고요. 강마루의 장점은 누구나도 다 알다시피 수축하고 열 팽창이 좀 적다, 이런 장점이 있죠.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주방에 오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이게는 이제 건축주분이 따로 이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공간을 만든 이유는 주방하고 거실하고 약간 분리 개념을 하려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하고 딱 구분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고 아드님이 맨날 와서 봐주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로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가스로 했어요. 이게 도시가스가 나중에 들어온다는 이런 정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가스로 이게 시청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정보를 미리 시청이나 제가 이런 데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러면은 건축주한테 이런 계획이 없으니 뭐 원하신 대로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도시가스가 깔릴 계획이 있다 이랬을 때는 저는 도시가스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번에도 유튜브 찍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시청에 가서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를 가서 한다는 건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건축주분들은 대부분들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 제가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첨부 서류를 제가 받아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집이 있었는데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멸실 신고부터 시작을 해서 철거, 그 다음에 철거 완료 신고서,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스, 하이라이트, 인덕션 이거는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해드립니다. 싱크대는 3m는 저희가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3m가 넘어가게 되면은 싱크대 회사에서도 추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3m는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갖다 드리면은 그걸 보고 건축주분이 원하는 걸 고르시면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합니다. 이분이 이제 냉장고가 저는 2개가 들어갈 거다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장을 짜드린 겁니다. 다용도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냉장고가 좀 큰 게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 용량을 5kg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냉장고가 들어간다 해서 조금 넓게 뺐습니다. 이 수도꼭지는 나중에 청소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바닥에서 물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건축주가 빼주라는 데서 다 빼드렸습니다. 이런 건 물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타일을 그냥 다 해드린 겁니다.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안방은 한 5평 정도 되고요. 어머니가 사실 방이고, 어머니 방은 이제 불편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 안쪽에 따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제 화장실 가기 전에요. 여기 이제 공간이 한 80cm 정도, 90cm 정도 되는데, 여기가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여기는 붙박이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수납 공간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화장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명이 같이 나오게끔 조명 있는 거울을 선택을 해서 달아드렸고요. 대부분도 그러더라고, 소비자들이 이게 왜 리모컨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불을 켜질 때 같이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고장이 많이 난대요, 이게 리모컨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불을 켜질 때 같이 원스톱으로 같이 켜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치마형에다가 벽붙이 세면기를 달아드렸고요.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아담한 걸로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좀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낮춰드렸습니다. 다음 공간은요, 보시면 이제 이게는 이제 아드님이 자주 오셔갖고 어머님 케어해 드리려고 어머니 바로 앞에다 방을 이렇게 하나 한 겁니다. 붙박이장은 이제 저희 추가로 했는데요. 만일에 붙박이장이 없으면 방을 좀 넓게 쓸 수 있고, 이제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또 심플하고 또 깔끔하기는 합니다. 네, 이거는 추가로 건축주분이 원하셔서 제가 해드린 거고요. 창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제가 크기 변경을 해드리는데, 대부분들 이런 작은 방들은 기본 사이즈로 좀 많이 하는데 다 이중창으로 제가 해드렸고, KCC 제품을 원해서 KCC 제품을 해드렸습니다. 작은 방을 나와가지고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은 여기서 다 이제 공동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높이가 정상적인 높이로 되어 있고, 화장실 변기도 치마형으로, 뭐 구조는 특별하게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이제 샤워 부스도 따로 만들었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8평인데 이제 건축기간 같은 경우에는 2달 보름에서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객들이 집만 지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짓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철거를 하게 됐을 때는 철거라든지, 그 다음에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고객들을 위해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공이 끝나자마자 준공이 딱 나면 저희는 하자보수 이행정권 2년짜리를 끊어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다 짓고 나서 이 사람이 와줄까? 막 이런 걱정을 솔직히 많이 하셔요, 솔직히. 말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서류를 주면은 이제 고객님들 더 믿고 저희 업체를 또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바빠서 이런 하자를 못 봐줬을 때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에다가 하자보수 이행정권 정권 번호를 가르쳐 드리면 그쪽에서 이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견적을 받아서 지공을 해드리고, 그에 대한 청구는 저희 미주 하우징에다가 하는 겁니다. 저희 미주 하우징에 집을 지으면서 평당가를 다른 데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걸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작년과 동일로 똑같이 평당 450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제 소비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토목도 다 포함이 된 금액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원래는 토목을 하는 회사는 아닌데 제가 토목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토목에서는 인건비랑 자재비만 받고 저희는 그냥 해드립니다. 고객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화를 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집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